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또 어려운 발걸음 하셔가지고 검단 택지 쪽에서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신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이제 이번 공고문에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LH 사업단에 가서 2023년도 4월 달에 발간한 책자를 가지고 와 봤어요. 이 책자 내용은 구독자분들께서 자세하게 보질 않아서 그렇지 이번 공고문에 사실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책자는 인천 검단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안내 공고문 포함해가지고 이 책자네요. 안에 내용을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혼선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분양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 앞에 내용들은, 이런 필지들은 다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F1 이번에 그 땅 분양되는 필지 수는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16페이지를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 부분 발췌해가지고 2-1-1에 제일 그 3번 항을 보면은 가구 수는 합병 및 분할할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1-1과 1-2 동일 필지를 두 필지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동일 필지에다가 합필을 했습니다. 그럼 합필을 하니까 한 필지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 80평짜리 1-1도 80평, 1-2도 80평 두 개 합하면은 160평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동일 필지 내에 건물을 지었을 때 가구 수를 몇 가구까지 가능하냐, 이제 이걸 가지고 혼선이 오는데, 제가 LH 사업단의 그 담당 대리님하고 직접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맨 처음에 나온 가구수 제한이 한 필지당 5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 필지를 합필을 해서 한 필지를 만들었지만은 이것은 10가구가 가능하다. 10가구 신축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서 물론 이제 두 필지를 합필해서 한 필지에다가 적당하게 집 짓고 또 한 필지에다가는 테라스 정원 같은 문화를 즐기는 것도 여유 있고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한 필지당 5가구, 두 필지 합필했지만은 10가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이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세대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특별하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샀을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건축사는 설계사무소를 말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 법은 이미 숙지하셔가지고 이 법령에 따른 건축 설계 도면을 그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검단 지도를 보시면은 그러면 2로 시작되는 필지가 있고 F로 시작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2로 시작되는 필지는 2층 두 가구로 가구수를 제한해 놨어요. 물론 용적률과 건폐율이 차이가 납니다. 용적률은 80%고 건폐율은 50% 이하로 해라. 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로 시작되는 것은 점포 겸용주택이죠. 이건 가구수를 5가구로 하고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80%. 물론 이런 내용들도 설계사무소나 건축사에서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나가면은 좀 특이한 게 이번에 18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해놨는데,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색채는 관계 법령에 따라라 어쩌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2-1, 5-2인데 2-1-5-2 1층 바닥 높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도로면에서 내 건물의 높이를 20cm 이상을 올리지 마라, 이런 규정을 딱 지어놨어요. 1층 바닥 높이 예시도 해가지고 그림에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는 아마 건축을 하고 계시는 건설사에서 이런 내용은 아마 숙지를 하실 거예요. 이 숙지 하셔가지고 다음에 준공 날 때 감리사들이 특검 받을 때 문제가 안 되게끔 조금 신경 쓰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공급 대상 토지 및 공급 방법 해놨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저도 조금은 혼선이 왔던 내용이고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대금 납부 조건은 2년 무이자 일어났습니다. 물론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고요. 그러면 2년 무이자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자, 지금 LH에서 토지를 할부로 팔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4회 분납으로 토지 대금을 납부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계약금 내고 분납해야 될 돈이 4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4억을 4번에 걸쳐서 분납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1억,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또 1억, 또 6개월 후에 1억, 6개월 후에 1억, 이렇게 해서 2년 완납을 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팔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토지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40% 현금 내고 60%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이자라는 개념을, 이 은행에서 60% 대출을 받은 그 대출 금에 대한 이자를 LH에서 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게 전혀 아닙니다. LH에서 무이자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4월 27일 날 입찰을 해서 땅이 딱 당첨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날 완납을 한 게 아니고 분납을 하는데, 그 분납 6개월 이후에 1억을 내는 거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무이자라고 얘기했어요. 구독자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4월 27일 날 내가 땅이 당첨이 됐는데 그날 완납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단위로 해서 2년 동안 4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이자다. 2년 무이자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절대로 혼선 갖지 마시고, 제 동영상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니까 좀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이 앞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이따 뒤에 아마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입찰 신청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이래놨는데, 이번에 우리가 LH에서 토지 분양을 받는 것은 일반 경쟁 입찰이죠. 일반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개찰은 공고된 일시에 LH 내부 판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필지별 공급 예정 가격 이상, 필지별로 공급 예정 가격을, 예상 금액을 올려놨죠. 지금 L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필지별로 공급 예정가를 올려놨어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을 쓰되 최고 가격을 입찰자로 낙찰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정 가격을 꼭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 보증금을 넣으시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의 5% 이상을 입찰 보증금을 넣으셔야 돼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서 입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금 납부 조건. 이거는 대금 납부 조건은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는데, 대금 납부 조건에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계약금을 10% 내고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분할 납부한다. 이제 1회당 22.5%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 내가 10월 달에 한번 내게 돼 있죠. 10월 1일 날 1회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돈을 내지를 못하면은 매매 대금의 연체 시 연 8.5%의 연체 이자율로 연체를 부과시키게 돼 있어요. 이자를. 8.5%면 꽤 높으니까 토지 납부 대금은 물론 LH에서 공문이 계속 옵니다. 돈을 내라고 이제 이 공문이 오게 돼 있는데, 지체가 되면 8.5%의 이자를 내게 돼 있다. 요 점 잘 알고 계시고, 또 선납 할인도 있어요. 돈을 미리 냈을 경우에 미리 완납을 하면은 선납 할인은 약 5.0%를 적용시켜서 금액을 감액해줘요, LH에서. 그 점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시기를 지금 이제 또 나와 있는데, 토지 사용 시기는 이번에 입찰 들어간 65필지의 모든 땅은 매매 대금이 전액 납부가 되면은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대금 납부 방법에서 무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가장 문의가 많이 왔던 내용입니다. 명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은 자기가 실제로 땅을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노후에 이렇게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거에 LH에서 22년도 그 이전을 얘기한 겁니다. LH에서 땅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 입찰 들어가서 시세 차익만 남기고 이렇게 팔고 빠져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투자자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입찰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게 어렵게 돼 있어요. 22년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랜덤 방식이었어요. 토지 가격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한 필지에 10명이든 100명이든 들어가서 랜덤으로 돌려서 한 명이 추첨되면 그 사람한테로 땅이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그리고 일에 한해서 무조건 명의 변경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 3항에 의해 가지고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법을 발의가 됐는데, 이게 아파트에서 전매행위를 못하게끔 묶으려고 했던 법령이 이번에 우리 토지 쪽으로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말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내용에 보면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법이라는 게 정말 불가피하게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 몇 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페이지는 25페이지고 제13조의 3항 해가지고 택지의 전매행위 및 제한의 특례법 해가지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까지 있는데 이 항에 충족이 어느 한 개가 충족이 돼야만이 LH에서 명의 변경을 해줘요. 근데 그 어느 한 항이 이 8가지 안에서 어느 한 항이 충족이 됐는데, 그 충족이라는 게 말로 충족이 아니고 서류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불가피하게 정말로 나는 이 땅을 내가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노후를 좀 편히 살고 싶다 해서 땅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사시다가 본의 아니게 전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사를 가는 게 내 개인 사유가 아니고 뭐 직장이랄지 어떠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근거 서류를 LH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LH가 이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로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결국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내가 이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러니까 일에 한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던 그 법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 제도를 완전히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려고 했던 분들은 그냥 그 생각을 접으신 게 좋다. 그 다음에 LH 사업단의 토지 판매부 전화번호는 032-560-822입니다. 입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랄지 토지를 공급받고 나서의 토지 사용 승낙이랄지, 물론 이 안에 내용은 다 나와 있지만은 또 컴퓨터가 좀 미숙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 LH 검단 사업부에다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입찰을 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좋은 땅 추천받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준비는 항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문의하시고, 또 내가 정말 토지를 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굉장히 많은 재산이 투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저는 매일 검단 쪽에 가 있으니까 검단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미리 약속하고 검단으로 오시면은 제가 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